자, 우리 그 정보 시스템 감사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그 집 앞에서 찍은 비가 와서 그런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 프로세스의 마지막 장이 여기 감사 보고 후속 조치라서 자,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감사 프로세스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 14장은 감사 보고와 후속 조치 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시간으로 해서 정보 시스템 감사 프로세스가 5장부터인가요? 쭉 이어져 왔는데 전반적으로 감사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 보고 부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는 궁극적으로 감사를 왜 하느냐? 자, 감사 보고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건데, 자, 감사의 가치는 감사 결과로 발생된 비즈니스 환경의 향상에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감사를 하고 나서 뭐 비즈니스에 어떤 향상도 없다. 그러면 사실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향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감사 가치는 비즈니스 환경의 향상, 그러니까 기업의 어떻게 보면 목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감사 보고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중력 임원 경영진, 이 사람들은 주어진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 통제의 전체 상태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보고 통찰력을 얻는다는 거죠. 이 우리 기업의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를 전체 조직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영 관리자는 그거보다 레벨이 굉장히 낮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이런 관리자한테는 감사 보고서가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겠죠. 특정 영역의 성과와 통제 목표, 전반적인 통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통제가 이게 정확하냐, 효과적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감사 보고서를 보면 자기들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감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들, 자, 다른 기관들, 이런 데는 뭐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뭐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그러면. 자,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들 입장에서는 특정한 운영의 내부 작동과 비즈니스 영역의 산출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냐. 예를 들어 이 기업이 분기 보고서라든가 반기 보고서, 결산 보고서를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고 상장된 회사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 관련 기관에다가 보고를 할 텐데, 자, 이런 감사 보고서 같은 게 그 기관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조직이 제대로 산출물을 회계 장부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본적인 업무를 신뢰성 있게 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고, 자, 감사자 입장에서는 전체 발견 사항에 대해서 취해진 조치를 위한 권고 사항, 이것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사자는 경영진이나 피감사자나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를 적발해서 벌칙을 가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 데 있어서 그 권고사항 같은 것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서 소통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자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카피본이죠. 카피본이나 주로 요약본을 받겠죠. 자, 최고 경영진은 바쁘잖아요, 굉장히. 뭐 이 감사 결과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조직 전반의 어떤 전략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결정도 해야 되고, 그 앉아서 뭐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뭘 할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요약본을 줍니다. 그 감사 보고서를 주더라도 너무 두툼한 거를 주면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 결과는 일단 감사 보고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거는 문서 형태로 보고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감사를 하면서 임시 보고서도 있다는 거죠. 임시 보고서가 특별히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임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료 컨퍼런스를 합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컨퍼런스를 해서 그 어떤 감사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뭐 권고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 가지 부분, 임시 보고와 종료 컨퍼런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감사가 진행 중인 동안이에요. 여기 밑줄을 그어 놓진 않았는데, 감사가 완료된 뒤가 아니라 그때 단계 진행하는 도중에 준비되고 발표된 거예요. 이건 서면보다는 구두로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걸 하는 거는 그 감사의 그 어떤 진전사항이 있거나,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한 이틀 해봤는데 별게 없었는데 3일째 딱 해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다든가. 자, 이거는 지금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사 끝나고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야, 이거는 빨리 그 피감사 조직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고지를 하거나 구두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구두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임시 보고를 하는 이점이 뭐냐? 조치 가능성을 높이죠. 자, 내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커가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흔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 이런 거는 나중에 감사 보고서 담을 때쯤 되면 늦었죠. 벌써 뭔가를 빼서 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피감사 조직에다가 당신들 지금 여기가 되게 허술한데 해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흔적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건 빨리 알려줘야 되죠. 빨리 그래서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런 거를 피감사인에게 제공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적합한 조치가 만약에 취해졌어요. 그런 걸 빨리 알려줘서 취해졌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보고할 때 어떤가요? 피감사 조직에서도 고맙죠.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굉장히 피해가 우려됐는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예를 든 건 이제 해커가 이렇게 시스템에 자꾸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아,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자,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타 감사 자체 하는 동안에 후속 조치 기회를 제공하죠. 자, 구두상으로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걸 보고받은 조직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걸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료 컨퍼런스인데 최종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자, 갑자기 뭐 내가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 멋지게 써서 딱 던질 때 그 스타가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기업 목표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대개의 경우에 종료 컨퍼런스가 열려요. 자, 여기 종료 컨퍼런스에는 감사인도 들어갈 거고 감사인의 관리자, 팀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관리자도 들어올 거고 관심 있는 피감사 조직의 관리자 내지 임원 뭐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목표와 발견사항의 전체 검토를 가능하게 해요, 이제. 그래서 보고서를 바로 발행하면 피감사 조직에서 되게 놀랄 수가 있죠. 자, 이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얘기를 해주면 뭔가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좀 지엽적인 걸 본 거지 전체적인 게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오해나 빠진 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볼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감사인이 의견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컨퍼런스에 가서. 이거는 그때 시점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일부 사실만을 발견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중간 피드백을 감사자에게 준다 그랬는데, 자, 감사가 그 뭔가 그렇잖아요.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깜짝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피감사인을 일종의 감사를 받는 그 고객 내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나중에 피감사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컨퍼런스를 통해서 충분히 반대 반응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좀 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결국 서면 보고서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 보고서가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참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서면 보고서가 감사 종료 시점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뭐 이런 바람직한 특성을 가져야 되지만, 자, 서면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요. 감사 목적과 범위와 결과, 그리고 중요하게 감사자의 의견. 자, 개선을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겠다고 하는 권고사항. 감사자가 권고를 하는 거죠. 자, 만족스러운 성과에 대한 인정.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해봤더니만 이런 영역에 대해서 통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다뤄봤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감사인이 의견을 표할 수가 있어요. 종료 컨퍼런스 할 때 의견을 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됐을 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줄 때에 거기에 따른 피드백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거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 보고서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 조서하고 다른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찰 조서는 어느 정도 보면 좀 캐물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이 감사 보고서는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가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끝내서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 이 감사, IS 감사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발행하기 직전에 검토되고 승인돼야 된다 그랬는데, 책임 있는 감사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돼야 된다 그랬는데, 책임 있는 감사자가 누굴까요? 책임 있는 감사자는 뭘까요? 자, 어떤 조직에 2명이 투입돼서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조직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감사팀이다. 물론 그 감사팀의 팀장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감사팀원이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감사팀장이나 뭐 감사위원회의 좀 높은 임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고가 돼서 최종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적정하게 작성이 됐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뒤에 이제 배포가 되거나 발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은 관리자들의 경우에 감사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과정 이런 거는 서로 바쁘고 전문적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IS 감사가 책임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좀 불성실하게 했는지 이거를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 IS 감사의 전문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죠. 그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만 담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읽혀져야 되잖아요. 이게 최고 경영진이나 누가 읽어야 되죠. 감사 보고서. 자, 여러분이 책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읽혀져요. 그럼 그 책은 뭔가요?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서술의 논조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형식적인 면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가 담고 싶은 내용을 자, 아무리 장황하게 쓰더라도 읽는 사람이 딱 첫 느낌이 야,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표현도 그렇고 뭐 글자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두툼하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장문이죠. 장문. 자, 장문의 기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데 뭘 알리려고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설득적이고 영향력 있게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여러 가지 라이팅 기법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소통하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이메일 소통하면 어떤가요? 내가 친구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메일 보내고 말지 해서 이메일 보내면 어떤가요? 이메일 보내면 대화로 이렇게 한 1분 얘기할 거를 이메일로 보내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메일에는 손짓이라든가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런 게 없죠. 그냥 글씨만 있잖아요. 글씨만. 아니면 거기에다 표현을 물론 담겠지만 자, 그거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자 같은 거 잘못 보내면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 있죠. 나는 의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스타일을 하게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자, 대개의 경우는 대화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공식적인 서면으로 소통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그 대화 기법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서면으로 할 때는 자,
읽는 사람의 마음에서 서면 진술이 일으키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그렇지 못하죠. 자, 대화를 하면 어떤가요? 이거 쌍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의도가 당신 이런 의도로 얘기했냐? 이렇게 질문과 응답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렵잖아요. 쓰여져 있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답에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소통, 라이팅으로 이거를 레포팅을 할 때는 제기된 문제가 내가 이렇게 쓰면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게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적대적이다. 막 누구를 막 비판을 해놓고 막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 읽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죠. 자,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개선, 우리 앞에 시작할 때 감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얻으려면 뭔가요? 비즈니스 환경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개선이 뭔가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선하려면 공고사항 같은 게 책임 있는 사람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개선이 안 이루어지겠죠. 일단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읽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여기 써놓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읽고서 좀 뭐 조치를 하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자, 감사를 하다가 보면 특정인이 잘못한 경우 있죠. 특정인이 야 이거를 진짜 비밀번호 이런 거를 뭐 조직원들한테 빨리 바꾸도록 하고 이렇게 직무도 좀 분리를 관리자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신랄하게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일을 했다 이런 거를 기술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프랙티스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점에서 개인적 참조를 피하라 그러는 건데, 사람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면 계속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로 이렇게 얽히다 보면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라이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러면 직무 분리가, 그 관리자가 왜 직무 분리를 안 시켰냐, 그 프랙티스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감사자 목적은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장하고, 자,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감사 보고서가 읽혀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읽혀지는 게 중요하고, 읽혀져야만 그 내용이 잘 썼다 그러면 조치나 권고사항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아예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뒷단에 있는 거는 따라오질 않죠. 자,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는 많은 그 작문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좀 미안한데, 이 글씨가 되게 많죠. 글씨가 되게 많아서 안 들어오죠, 눈에 잘. 혼자서 볼 때는 잘 들어오는데, 그 뭐 제가 그 이걸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더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 많은 단어들이 쓰여 있다고 해서 보고서가 설득적이지 않죠. 설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 알맹이는 굉장히 빈약한데 이거를 계속 늘려서
예를 들어 한 30페이지 정도만 해도 읽는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한 10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놨다. 그럼 읽다가 보면 짜증 난다는 거죠. 아니 무슨 보고서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놨냐. 자,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두툼한 보고서, 알맹이 없는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그냥 책상 한편에 치워져 있죠.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은 어떤 문서 같은 거 있으면 야, 요거 좀 내가 시간 날 때 읽어보면 유익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책상 한 귀퉁이에 올려놓으면 어떤가요? 대개의 경우는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나중에 버리는 경우 많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뭐 기본적인 문장과 관련된 거 그런 거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장 하나하나를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되고, 수동형 동사를 쓸 거냐, 능동형 동사를 쓸 거냐, 이런 게 좀 문장을 레포트 쓸 때 보면 이런 거 좀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 해졌습니다 하고 누가 이것을 했습니다. subject하고 verb, 동사하고 주제어하고 이게 수동형으로 할 거냐, 능동형으로 할 거냐, 그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수동형 동사를 쓰면 어떠냐?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수동형 동사를 많이 쓰면 재미가 없어요. 불명확해요. 이렇게 단호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감정이 별로 없어요. 감정이 안 느껴져요, 문장이. 근데 꼭 수동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감사 보고서는 자, 수동형이 특징이 또 있어요. 공식적으로 느껴져요. 수동형 문장을 읽어보면 좀 뭔가 공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 친한 사람 간에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메일 그 격식 없을 때 이메일 주고받을 때 편하게 주고받죠. 문자 같은 거. 자, 수동형으로 그렇게 그거를 바꿔놔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읽을 때 어떤가요? 얘가 지금 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수동형으로 하면 되게 공식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구조화되도록 작성될 때 수동형으로 많이 써요. 수동형 동사를.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 사기 있죠, 사기. 프로드. 사기 감사 같은 게 사기에 대한 감사 같은 거를 할 때 보고서에 수동형 동사를 쓰게 되면 좀 이 사람이 되게 차근차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거를 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능동형보다는. 자,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수동형 동사로 레포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좀 더 상세한 거는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분명하고 친숙한 단어 써야 돼요. 자, 더 적은 단어가 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장황하게 써놓는 것보다 핵심만 딱 요약해서 쓰면 더 명확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간단함을 위해서 분명한 거를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를 다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단어가 모호하게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10단어가 특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차라리 5단어보다 10단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감사 보고서, 어떤 감사 보고서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자, 읽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야, 요거 이런 의미로 쓴 건가, 이런 의미로 쓴 건가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특히 정보 시스템 감사는 기술 용어도 많이 나오고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가 될 수 있으면 회피돼야 돼요. 읽는 사람들은 중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용어 모르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뭐 정보 시스템 부서 출신이면은 알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비기술적인 것으로 설명돼야 돼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전문 용어가 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읽어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소통의 책임. 내가 감사 보고서를 써갖고 내가 줬어요. 줬는데 독자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읽는 사람 책임, 리더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냐? 아니에요. 감사자가 보고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리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감사자한테 있어요. 작성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감사 보고서. 기타 여백 같은 거나 표제, 캡션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 읽는 데 있어서 단조로움을 좀 해소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뭐 자꾸 얘기하면 제가 PPT 자료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고 좀 찔리는데 어쨌든 감사 보고서도 좀 이렇게 장황하게 해놓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부 감사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모든 독자들이 완전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안 읽을 수 있죠. 전혀 안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거하고 바쁜 거하고 바쁘지 않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시간이 많아도 물어보면 바쁘다는 사람이 있죠. 자, 이 두툼한 감사 보고서 이런 거 잘 작성되지, 그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거 던져주면 하나의 귀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귀찮은. 그래서 그 문장뿐만 아니라 문단도 간결하게 작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색깔도 집어넣고 큰 점이라든가 강조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죠. 자, 보고서의 목표는 한마디로 이제 그 기록 기법과 관련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보고서의 목표는 뭐냐? 예술 작품 창작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감사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1차 목표예요. 자, 이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감사자 능력 뭐 돋보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감사 끝나고 나서 제일 말단한테 귀찮으니까 네가 작성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시작 때부터 그려야 돼요.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 시작부터 감사자는 보고서 그림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뭔가요? 대상과 시간과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될 건가? 이런 게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감사 보고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거를 대충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그려본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보고서 만드는 거랑 전혀 감사 보고서는 나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한 거랑 다르다는 거죠. 자, 감사 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감사 말미에 와요. 이거는 맞는데, 그래서 감사 끝나고 나서 급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급하게 하면 자기가 감사할 때 많은 사항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 담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는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잡아서 감사 시작부터 계획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감사 보고서 작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감사 보고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귀찮은 작업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감사 보고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감사 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 갈매기 표시해 놓은 거, 그 감사 배경, 범위, 목표, 주요 발견 사항 요약, 감사 의견 들어가죠. 상세한 발견 사항, 권고 사항 들어가요. 자, 만족스러운 성과의 인정. 자, 내가 이런 거를 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간 동안 해보니까 공헌한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세부적인 거, 이런 거는 첨부사항으로 부록으로 들어가요. 자, 이거는 우리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죠. 보고서 쓸 때 보고서 내용물이 알맹이를 전달하고 싶은데 특별한 표나 그림이나 이런 게 많다 그러면 뒤로 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커버가 들어갑니다. 커버가. 표지가 들어가요. 표지가. 표지 보면 여러분 레포트 쓸 때 그렇죠. 그 주제가 뭐냐, 작성자는 누구냐, 제출 일자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감사 보고서도 껍데기 표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멀리티즈라고 쓰이는 정식 절차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차 비슷한 거예요. 목차 비슷한 거. 목차 비슷한 건데, 자, 대개 도입부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 날짜, 수신인, 배경, 범위, 목표. 여기서 있던 거 있죠. 배경, 범위, 목표. 이거는 주로 이 정식 절차, 공식 절차 여기 들어가요. 그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서명도 들어가고 뭐 이런 그 서명 같은 게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자, 누가 여기 감사에 참여했느냐. 이거를 감사 결과 보고서가 누구한테 배포되느냐. 리스트.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목차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임원들 대상으로 임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고 경영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한테는 감사 보고서를 그냥 주면 안 읽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줘야 돼요. 그게 요약 보고서인데, 자, 요약서를 주는데 전체 보고서의 예비적인 관점을 제공해요. 자, 이 요약서는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니에요. 감사 보고서에 있는 전부 내용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맹이만 추려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보고서의 예비적 관점을 제공해요. 요약서를 딱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했구나.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요약 보고서 봤는데 이거 했는데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전체 보고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력들이나 최고 경영진은 사실 여기서 읽히는 모든 것이 될지 몰라요. 중력 보고서 정도만 읽어줘도 고마울 따름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요약서가 최고 중력에게 가는 곳에서 그것은 읽혀야 하는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감사 보고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잘.
요약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최고 경영진이나 임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약 보고서 읽어보고 물어보겠죠. 감사 조직에 전화 걸어갖고 야, 내가 요약 보고서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 좀 모호하니까 나한테 다시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구두로 보고를 받겠죠. 뭐 자기가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 보고서 전체를 다 읽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법이 요약서에서 가능해요. 이런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지식이 많은 중역들, 임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압축되고 소거된 접근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핵심 알맹이만 전달해도 알아들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맹이 부분만 요약해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해석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브리핑식 접근이 맞다는 거죠. 브리핑식이 뭔가요? 이렇게 무슨 임원 회의다 이런 데서 감사 보고서 요약 이렇게 띄워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 사항이고 이런 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 궁금하면 손 들겠죠. 야, 거기서 그 용어가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브리핑식 접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한 발견 사항이 있어요. 아까 포함돼야 되는 사항 중에서 상세한 발견 사항과 권고 사항이 있죠. 이 부분이죠. 자, 배경 범위 목표는 그냥 앞에 그 목차 정식 절차 부분 이런 데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상세한 발견 사항, 권고 사항은 따로 이게 알맹이죠, 알맹이. 감사 보고서의 알맹이에요, 실질적인. 보고서 몸체를 구성하죠. 바디예요, 바디.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독특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가지가 뭐냐? 상황이에요. 감사자에 의해 발견된 기록들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보여준 거, 뭐 어떤 로그를 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권한 없는 사람이 여기 접근한 거를 의미한다. 이런 건 상황이에요, 상황. 자, 기준은 뭐냐? 통제 고려 사항 관점에서 발생했어야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통제 고려 사항 관점에서 발생했어야 하는 거. 자, 이런 걸 기준이라고 하고, 자, 이 용어가 좀 처음 이렇게 보면 좀 생소하긴 한데, 그 기준이라는 그게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원인은 뭐냐? 상황이 내부 통제 부재나 내부 통제 실패, 있더라도 실패하는 경우 있죠. 실패와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되었는지를 가리키는 것을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는 상황의 원인에 대한 비즈니스상 영향. 자, 내부 통제가 있는데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없었다.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라이브 시스템을 건드렸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줬다. 뭐 그런 게 효과죠, 효과. 그래서 감사자는 여기에다가 발견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죠. 자, 상세한 발견 사항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있는 청중의 지식 수준과 경험에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세한 발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칙은 없어요. 어디까지가 상세한 발견 사항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없어요. 그 소통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경험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타 일반적인 사항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면 그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자는 감사 의견을 표현하도록 경영진에 의해서 요구가 되죠. 감사를 하고 나서. 자, 이거는 내부 통제 구조의 충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견의 형태를 취해요. 내부 통제가 충분한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냐, 충분하지 못하느냐,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못하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감사 의견은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감사자가 스스로 여기에 관련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의견은 감사자도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감사 의견을 표현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감사 의견을 표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을 이렇게 보고서에 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감사인의 반응이 어떤가도 최종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냥 이 정보 시스템 감사를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니 왜 감사받는 조직의 피감사인의 반응을 보고서 안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지극히 당연한 의문인 것 같은데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함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감사 보고서는 감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물론 주어진 시간을 들여서 자원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감사 보고서라는 것은 연설문이나 논설문이나 주장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감사인과의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인터랙션을 어느 정도 하고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보고서 제공을 지원하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감사인의 반응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멘트들이 있어요. 카멘트 누가 주는 거냐? 카멘트 누가 주는 걸까요? 카멘트 이거 누가 하는 거죠? 감사 의견 같은 거 할 때 커멘트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인이 이런 커멘트를 하죠. 감사인이 이렇게 커멘트를 하는데 자, 커멘트가 있는 데에서는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은 피감사인에 의해서 검토되고 동의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걸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반드시 동의돼야 되냐? 반드시 동의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돼요. 의견에 대해서, 감사 커멘트에 대해서 피감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좀 설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피감사인이 감사자 발견사항과 권고사항 모두에 동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좀 유도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부 경우에 두 당사자는 누굴까요? 두 당사자. 감사자와 피감사자겠죠. 이 두 당사자는 관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에 표현된 양 의견에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내가 설명해 봤는데 피감사인은 아니 나는 그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인이 왜 나한테 동의하지 못하느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납득하도록 설명을 했는데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대로 담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일종의 넓은 범위에서 보면 동의의 한 형태죠. 당신하고 의견 불일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걸 여기 담는 거예요. 자, 그런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감사 보고서에다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거를 담는 거죠. 자, 요거는 마지막의 부분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보고서 내 표현된 위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자, 보고서 내 표현된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통제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데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별다른 조치를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자, 그냥 관리자가 내가 권고사항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거 위험 완전히 해소하려고 했더니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을 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위험하다고 내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경우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이 권한의 그들 영역 내에 있다 그러면 이 관리자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 감사자는 그런 위험을 경영진의 주의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왔어요. 경영진한테 내가 감사 보고서에 이 권고사항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있다, 이런 영역에. 그걸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는데 경영진이나 관리자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을 때 어떠냐. 여기서 흔히 오류를 범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감사인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최종 책임자가 누굴까요? 그 위험이 예를 들어 실현이 됐어요. 현실화가 됐어요. 그럼 그거의 최종 책임자는 누굴까요? 감사자 잘못인가요? 감사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 경영진이 안 받아준 거잖아요. 내가 보고서에 담아서 위험이, 이런 부분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주의를 끌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거는 최고 결정자나 그 조직의 관리자, 예를 들어 그게 피감사자의 관리진이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감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감사 노력이 이 영역에서는 요구되지 않아요. 감사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관리자가 조치를 안 한 거죠. 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고서는, 자, IS 감사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생이 뭐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누가 보더라도 전문적으로 감사를 했구나, 이런 그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 발행하기 이전에 엄격한 검토를 수반한다 그랬죠. 이거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검토를 해서 감사자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를 잘 작성했다고 임의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읽는 사람들이 이 감사 보고서는 작성도 잘 됐지만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한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라 그랬으니까 체크리스트 같은 거 사용해요. 그리고 동료 집단이 검토를 해요. 자,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잘 썼다고 보지만 제3자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뭐 오타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문장도 나는 이렇게 쓰면 다 이해할 거라고 썼지만 제3자가 읽어봤을 때 문장 흐름이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동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검토 절차를 거친 뒤에 책임 있는 감사자, 관리진이죠, 관리진. 관리진이나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이 돼요. 검토 승인을 거쳤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요 피감사인의 입장에서 제일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고서가 늦게 나오고 바로 막 권고사항, 발견사항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면 어떨까요? 피감사인 바빠지죠? 굉장히 바빠지죠? 이게 뭐 예를 들어 감사를 하고 나서 한 이틀 후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한 열흘 후에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막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자는 보고서 발행을 빨리 해야 돼요. 적당한 시간 안에 보통 한 이틀 정도 감사 끝나고 나서 한 2, 3일 안에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한 명이 작성이 아니라 어떤 큰 규모의 조직 감사할 때는 한 명이 투입 안 되죠, 되게. 팀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3명, 4명이 감사자로 투입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보고서는 3명, 4명이 각각 작성하느냐? 아니죠. 보고서는 하나예요. 그러면 부분에 따라서 작성자가 다르죠, 사실은. 감사한 사람도 다르고. 자, 그럴 때는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이게 맞습니까? 그럼 뭐 틀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정제를 하는 거예요, 정제. 거친 코어스한 형태가 아니라 상당히 누가 봐도 아, 이거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정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고서를 배포하는데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초의 권한 수준으로 방향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조치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감사 보고서 줘봐야 별 효과가 없잖아요.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한 사람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한 없는 사람들한테 배포하면 안 돼요. 배포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사전에 만들어 놓고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방법이 받는 사람이 원격지에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느냐,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거하고 보고된 정보가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거냐. 이게 알려졌을 때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급하게 파우치나 그 우편 있죠, 우편. 그 뭐 소포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전자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메일이 IS 감사 보고서는 전자메일로 수령인들한테 보내져요. 자, 감사 보고 내용이 상당히 비밀사항이라 그러면 이게 누설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누설 안 되도록 하려면 개별 복제물에다가 카피본에다가 넘버링이 다 돼 있어야 돼요. 넘버링. 자, 3번은 뭐 마케팅 부서의 누구 관리자한테 간다. 2번은 뭐 정보 시스템 부서의 누구 관리자한테 간다.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분실했을 때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게 알려져요. 우리 감사한 내용이 알려져요. 그러면 다시 수거해야 되죠. 다시 수거했는데 30부를 배포를 했는데 보니까 번호 중에 24번이 없다. 그럼 그쪽에서 유출된 거죠. 자, 이런 적발 통제가 실행될 수 있어야 돼요. 기밀성이 만약에 누설됐다. 그러면 적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법의 가장 명확한 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카피 번호가 매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거나 중요한 영역에 고의적인 일부러 오타를 쳐넣어요. 공통적으로 다 어떤 문장의 중요한 부분에 오타 같은 걸 넣는다는 거죠. 말을 바꾸거나, 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서 같은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진본이 아니라는 거죠. 진본이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 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오타, 이런 거 일부러 넣어놓고 요거하고 비교해 봤는데 제3자가 만든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오타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출이 된 거고 만약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없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가공해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후속 조치 보고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슨 검열을 한다거나 지적한다 이러면 이제 하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그냥 자유방임에 맡겨놓으면 여러분 방청소 매일 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 방. 방청소 매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떤가요? 미루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 하루 저녁 몇 시에 검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 하죠.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도 공고사항, 발견사항 내가 줬어요. 줬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죠, 이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에 멋지게 내용을 담아서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감사 임원은 진전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속 조치 과정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었거나 최고 경영진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위험이 남아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내가 권고사항 줬는데 어떤 조직은 관리진이 봤을 때 아, 이거 적절하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관리진이 듣고서 이쪽으로 흘려보낸 거죠.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후속 조치를 가져오죠. 자, 잘 했어요, 잘. 감사 발견 사항상 적합한 조치를 취했어요, 관리진이. 이런 데서는 감사자는 무슨 조치가 취해졌고 적합했는가만 봐주면 되죠. 내가 권고한 사항, 발견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조치를 했어요. 그럼 조치 내용이 뭐냐는 거 하고 그게 적합하냐 이것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 보고서 수령인들에게 대개 의도된 후속 조치 보고서를 발행할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조치를 했고 적합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한다는 거죠. 감사 권고사항의 실행에 반드시 잊지 않은 통제 목표의 도달상에 주요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거는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조치를 했는데 조치를 한 내용들 중에서 감사 권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치를 했다. 그러면 감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권유되지 않았는데
실행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조치한 거는 제대로 했는데 조치한 거 플러스 또 다른 것도 했다는 거죠. 플러스 다른 거 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험을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떤가요, 이거는? 이건 감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후속 조치 보고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내가 감사 보고서 줬는데 그 조직의 관리자가 아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럼 후속 조치 보고서 나오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뭔가를 해야 여기는 후속 조치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걸 했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걸 했고 그런 걸 기술을 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담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후속 조치 보고서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초 보고서 수령인들에게 의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초점이 반드시 특정한 감사 권고사항의 실행에 있지 않고, 자, 이거는 뭐냐면, 주요 초점이 뭐냐 하면, 내가 권고사항을 여러 개를 줬지만, 그게 100% 됐냐, 안 됐냐. 그런 것도 물론 따져보긴 따져봐야 되겠지만,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발견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했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뭐 10가지 정도의 그거를 권고를 했는데, 그게 10가지 다 형식적으로 됐냐, 안 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견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감사자가 조치의 대안적 과정이 통제 목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자는 피감사인의 교정적 조치를 거부하는 지침을 필요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발견사항도 주고 권고사항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좀 이상하게 조치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통제 목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조치하라고 보고서로 줬는데 조치 내용이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가서 막 항의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따지고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왜 안 했냐부터 해서 해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자들한테.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다시 후속 조치 보고서에다가 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조직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보고서를 다시 만드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보고하는 거에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요 한 페이지 남았는데 이거 하면은 한 5분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초점은 통제 목표와 원칙에 두어야 하고 관리진은 통제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된다 했는데 이게 좀 음미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감사자는 경영진이 아니에요. 관리자가 아니에요. 감사자와 관리진의 역할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진은 감사자가 아니에요. 관리진이 하는 역할과 감사자가 하는 역할은 달라요. 그래서 감사자는 이런 통제가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서에 담았는데 경영진, 관리진이 그걸 안 하면은 강제로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 그 통제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관리진이에요. 감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줄 그어 놓은 거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관리진의 조치가 부실하거나 내가 권고한 거를 잘 안 한다. 그럼 사람이니까 감사자도 사람이죠. 그래서 열받아서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했는데 관리진이 뭔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자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감사자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다만 언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부됐다. 조치가 거부됐다. 뭐 피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는 해줘야 되겠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 요 파일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후속 조치 행위 형태는 좀 약간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양념으로 좀 남겨놨다가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감사 보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나요?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자, 여기 좀 마지막 멘트는 감사라는 게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자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왜 안 했냐 이런 거 따져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설명한 것들을 리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